사이클, 메디컬 사이클, 실버 사이클을 통해서 인생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라는 것도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데 해결책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망하고 치명적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치명적 질병 발병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질병 걸린 다음에 사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은 현대의학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망률이 높은 암의 경우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서 2011년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암은 향후 30년 내에 99% 정복된다라는. 지금 현재 암 치료는요. 수술요법과 약물요법, 방사선요법,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 면역치료요법 등 다양한 요법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중에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부위별, 그 다음에 상황별로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핵심 기술은요, 바로 방사선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엑스선이라는 방사선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찍어 보시죠. 엑스레이 면적의 1000만 배, 즉 잠실 운동장의 5배 정도의 양을 머리카락 10,000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바로 암 부위에 사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암세포 외 정상세포도 바로 공격을 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런데요, 앞으로 꿈의 치료기라고 하는 양성자, 중입자 치료 효과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현재 피부로부터 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방사선 에너지, X선이든 양성자든 중입자든 에너지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X선은요, 처음에 우리 몸에 닿을 때 70% 양이 들어왔다가 우리 몸에서 한 2, 3cm에서 100% 이 에너지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암세포에 가서는 정작 한 50%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성자는요, 한 30 정도의 에너지가 암 위치 1cm 전까지 와서 급격하게 100%까지 올라갔다 빠져나갑니다. X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다른 쪽에 대한 데미지가 적다라는 거죠. 중입자 치료기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로 들어가서 암 위치 바로 직전에서 최고 효과를 내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중입자 치료기를 꿈의 치료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성자 치료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하고 국립암센터밖에 없는데요. 2030년도까지 유세 종합병원에서 도입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비쌉니다. 대당 3천억에 이 치료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따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요. 중입자 치료기는요, 바로 비밀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 6기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3대, 독일에 2대, 중국에 1대가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조만간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고효율의 치료기가 도입이 된다면 암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서울대 암병원에 보면 표적 항암제가 현재 60종이 있는데요. 일반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의 차이는 바로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고 정상세포에 손상이 거의 없는데 비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값으로 표적 항암제를 쓸 수가 있는 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는요, 여러 조직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미분화세포입니다. 도마뱀의 꼬리는 자르면 또 나죠. 그런데 인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마뱀의 꼬리처럼 우리 인체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와 골수 줄기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배양을 시켜서 우리 몸에 치해세포와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손상된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술력이 한 40~50%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한 20~30년 후에는 상용 단계까지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줄기세포 기술이 좀 더 발달된다면요, 바로 치매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정말 지금 현재 치료할 수 없는 치매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를 개편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국가 부담률이 OECD 평균이 80%인데 이걸 OECD 평균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치료하는데 모든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여기 위암 4기 그리고 주변 장기로 한 30% 전이된 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분 현재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단 삼성 서울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바로 양성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 서울병원이나 국립암센터에 다 있죠. 가서 전이된 장기하고 위에 대한 절제 수술을 하는 비용이 대략 한 2천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 한 달에 한 2번 정도 6개월 정도 받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는데요. 한 알에 3만 원짜리 1년 동안 투여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입원, 2년 통원 치료비가 대략 한 1억 정도 들 걸로 봐집니다. 토탈 2억과 본인과 가족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본인과 가족의 의지라는 거는요, 아주 힘겨운 투병 생활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력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돈이 있더라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10년 뒤 지나면요, 역시 삼성 서울병원이나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된 곳으로 가면은요, 훨씬 더 생존환율이 높아집니다. 일단 절제 수술 비용이 낮아질 겁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기는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가 가격이 싸집니다. 그리고 입원 통원 기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절감될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힘듭니다. 역시 삶과 죽음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년 후에 가면요, 굳이 뭐 큰 병원 아니라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가도 중입자 치료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그 다음에 입원 통원까지 해서요, 이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대략 뭐 3~4천만 원 정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면요, 줄기세포 이식도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 비용까지. 그래서 완치되는데 대략 한 6천만 원 하고 약간의 관심과 정성이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6천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니까 암에 대한 경제적 준비로 그때 한 8천만 원만 나올 수 있게끔 하면은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조기 진단하고 하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암은 감기나 몸살처럼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반드시 몸에 칼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칼을 대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암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요, 암은 걸리면 사망하는 그냥 뭐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거였죠. 현재는요, 완치할 수도 있는데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한 20, 30년 후 미래는요, 지금 현재 독감이나 맹장염처럼 독감이나 맹장 걸렸다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 물론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고생스럽지만 충분히 완치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만 준비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GI, CI, LTC, 각종 질병보험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죠. 암이 이럴지인데 다른 중대한 질병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 준비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 경제적 지수를 쭉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 시작하는 결혼할 시점에 우리가 전체 인생에서 벌 수 있는 돈의 절반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일 부유해지는 시점이 바로 50대 초중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가장 소득도 높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재산은 2배가 되는데 이 2배 된 재산을 까먹는데 반토막 내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걸립니다. 자녀, 대학,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그리고 조금씩 쓰다가 전체 재산의 30% 정도 남기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우리 삶을 보면요,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때 가서 뭘 준비하려면요 좀 늦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전 고객들한테는 이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0대 넘어간 고객들한테도 노후 활동기를 늘리기 위해서 이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솔개는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되면요 날개도 무거워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부리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 능력도 떨어지고 잘 먹지 못하니까 시력이 나빠져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쯤 되면요 발톱으로 헌 날개를 뽑고요, 부리로 또 발톱도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에 부리를 찧어서 부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요 새롭게 날개와 발톱 그리고 부리가 돋아나서 또 15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명보다 나머지 수명을 늘리는데 정말 고통스럽겠죠. 솔개는 힘들게 제2 인생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갱년기 이후의 삶을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뭘로? 경제적인 준비로 조금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무병장수한 세상, 이거보다는요 유병장수, 병을 다스리면서 오래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고객에게 만일의 경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작은 행복을 준비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고객들한테 널리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